자, 어떤 부분부터 진행을 할까라고 봤더니 뒷장에 보시면 167번, 168번 이렇게 두 가지 버전하고 마지막 175번까지 여기 세 개 가면 그 유형은 끝나거든요. 나머지 부분이야 과제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받겠습니다. 167번 봐볼까요? 줄 쳐보자. 개포고등학교인데 3차 다항식 체킹 한번 해봐요. 3차 다항식. 자, 거기 3차 다항식을 보시게 되면 문제가 가조건하고 나조건이 아마 쭉 나와 있을 거야. 이게 약간 보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보시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 3차란 말을 왜 줬을까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가조건을 봐보세요. 가조건을 보면 여러분 좀 약간 문자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 x-6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좀 들어가 있어서 약간 다소 불편하게 보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뭘 얻냐면 똑같아요. 나머지 정리하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 테니까 봐보십시오. 3차라는 말이 어떤 식을 던져줄까 생각해 보면서 가면 되는데 처음에 거기 나와 있었던 가조건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x의 p가로의 x-1이 x-6에다가 p가로의 x 더하기 1과 같다. 참고로 px는 몇 차? 3차였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떠올리는 게 뭐야? 일단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는데 일단 여기가 제로가 되게 하는 거 아니면 여기가 제로가 되게 하는 거 두 가지를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는 순간 좌변은 제로가 되고 우변은 -6의 p의 원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요? p1은 제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에다가 6을 갖다 대입하면 얘가 6p의 5가 오른쪽에 제로가 되어서 p의 5는 제로가 됩니다도 확인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에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px라는 수식은 x-1는 인수가 있을 거고 x-5라는 인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야. 왜?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5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쌤 아까 px가 3차라면서요. 맞아요. 그냥 나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여기까지가 다에 관한 해석. 어떤 인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달아줄 수가 있구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이제 나를 해석할 텐데 나라고 하는 과정을 봤더니 뭐라고 써놨냐면 p가로에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소를 뭘로 나눴냐면 이걸로 나눴어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2x-8이 돼요. 몫을 그냥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된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제로가 되게 하는 x값을 인수분해로 찾아보려고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정수 범위가 아니야. 어렵네, 그게.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할 거야. p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수식을 직접 찾을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x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다 들어가겠지.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얘는 x가 되고요. 얘가 x-가 4가 되고요. a가로에 얘가 x 더하기 1이 들어가서 식이 이렇게 딱 떨어진다고. 그러면 얘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얘가 -얘가 4x ax 더하기 a 더하기가 b 이렇게 식이 딱 떨어지죠. 이게 p의 x 더하기 1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식을 정리합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게 더 낫겠다. 네, 이렇게 쓰면 이게 p의 x 더하기 1을 썼고 오른쪽에 이것도 썼어.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얘도 썼어. 이거 유독 이게 묶이거든. 여기도 묶이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봐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이게 날아가지. 얘도 날아가지. 얘도 날아가야지. 근데 4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얘가 날아가진 않거든? 무슨 소리냐면 여기 x-4가 있어서 여기도 x-4가 있어. 그럼 여기도 x-4가 있어야지. 왜? 얘가 3차거든. 얘도 3차가 들려. 그럼 여기 x-4를 갖다 덜어주되
문제는 여기가 x 3승이 ax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뭐를 갖다 붙여? a의 x-4라고 붙여주면 되겠지. 이게 조금은 특이한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니? 맞추는 거지. 전개해서 양쪽에서 맞추는 거지. 근데 그게 좀 불편해 보이니까 비교 대상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워. 이렇게. 그러면 비교 대상에 지우면 좌변의 수식은 ax의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얘가 bx. 자, 이거 지우면 a 곱해지면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a 더하기 얘가 2 이렇게 끝나버리지. 쌤, 그러면 ax하고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라는 놈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여기 오른쪽에 있었던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제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얼마?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요. b다라고 하는 형태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px는 여기에 숫자가 2x 얘가 얼마?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끝나버리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P4니까 P4를 갖다 찾아봐라 라고 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2가 되어서 이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6이라는 2번의 정답이 되더라. 아우, 생각보다 좀 불편하다, 그제? 불편하다. 그러네요. 대신 요런 정리들, 그러니까 인수정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여기까지 찾으면 나머지를 여러분이 일단은 3차라고 했으니까 달아주시고 실질적으로 물어봤던 게 px 더하기 1을 갖다가 그대로 써봤더니 이런 부분의 모양이 반복적이다라는 걸 통해서 얘를 찾아냈던 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이게 문제 상황마다 계속 달라지는 거냐? 그렇진 않거든. 거의 대부분의 패턴이 항등식이라는 컨셉에서는 어차피 얘 4 집어넣으면 없어지고니까 그런 논리에서 이것만 찾아내시면 나머지는 그냥 비교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한번 기억해 보십사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소개를 좀 드렸고요. 자, 이제 168번 문제 하나 경기고등학교 문제였고요. 이 경기고등 문제는 별표를 하나 좀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처음에 볼 때 이제 느낌이 헉 한단 말이야. 왜? 뭐야 이게 문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시면 167번보다 더 쉬워요. 그 얘기를 잠깐 한번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x의 21승이 얘가 마이너스 1이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넘겨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아까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는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더라? x 더하기 1로 묶어. 그럼 x의 20승 마이너스 x의 19승 플러스 x의 18승 점점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끝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여러분 연습하셨으니까.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실근을 갖죠. 얘가 허근을 갖죠. 자, 허근 갖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문제 그랬어요? 20개의 허근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20차 방정식이니까 20개의 허근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허근을 오메가1 어쩌고저쩌고 썼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의 근이라고 하는 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 이거의 근 이렇게 쓸 거라고. 인수정리 x-오메가1 x-오메가2 x-오메가 19 x-오메가 20 이퀄 0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근이라는 말을 거꾸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봐봐. 이것도 어찌 보면 P1은 0이다 x는 1 근이라는 말은 이렇게 식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1에 관한 형태를 저렇게 썼던 것처럼 오메가 1을 근이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각각의 형태들을 20개를. 그럼 이게 똑같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건우야 거기 뭐 물어봤니? 1-오메가 1? 1-오메가 2? 1-오메가 20을 갖다 곱한 걸 물었지. 그럼 이게 뭐야? 느낌이? 이 x에다 뭐 대입하라는 거야? 1 대입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 1을 대입하는데 어차피 이게 똑같다면 여러분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 두 개씩 사라지지. 1-1-1-1-1-1-1 하면 뭐만 남냐?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1이 되는 거지. 이게 좀 독특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인수분해라고 하는 과정이 21승 더하기 1이니까 생각보다 심플하게 가는데 문제는 근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1-5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 1을 갖다 짜자자자자 대입해서 그것에 남는 결과를 답으로 쓰면 되지 않겠냐라는 수치대입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패턴이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저는 175번 문제로 오늘 요 단원에 마무리를 하고 인수분해 앞쪽 개념 몇 개 설명하고 오늘 전체적인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빠르시면 나중에 영상 꼭 보시라 그랬어요? 영상 보셔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아 그때 설명했던 게 조금 나중에가 이해가 될 때도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175번 문제 하나 봐보자. 자 학교가 어디죠? 예, 진선여고입니다. 자 체킹해 보실까요? 최고 차행 개수가 양수라는 말 괜히 주지 않아요. 챙겨두시고 다항식 fx가 밑줄 한번 쳐줘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다항식 fx 몇 차인지 알려줬습니까? 2차냐 3차냐 4차냐? 아니요. 없죠.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느낌을 fx를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최고차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저렇게 식을 써야 되고요. 서술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항식이라는 말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최고차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뒤에를 점점점 그냥 미수 처리하는 거야. 없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저것만 가지고 이제 좌변과 우변을 칠 건데 좌변은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의 수식은 2x 더하기 3 이걸 관계식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식을 통해서 최고차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볼까? f의 2x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은 요 x자리 대신에 이게 들어갔던 거니까 a 가로에 2x의 제곱의 전체 n승 플러스 점점점으로 가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줘야죠. 뭐 a 곱하기 숫자의 거듭제곱 2의 n승 문자의 거듭제곱 제곱의 n승이니까 x의 2n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가겠죠. 자, 우변입니다. 2x 더하기 3의 fx 더하기 6이다라고 잡았다는 건 2x 더하기 3에다가 중가로의 ax의 n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6으로 잡히겠죠. 그럼 어차피 최고차는 이게 결정했을 거니까 2a의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점점점으로 가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 대상에서 어차피 최고차 수끼리 같아져야 된다는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랑 이게 같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상수하고 요 있는 상수도 서로 간에 같았어야 한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n이 얼마입니까? n이 1 나오죠? 1 들어가면 2에 똑같고 2얘가 2 똑같으니까 아 n이 1이었구나. 그 말은 fx라고 하는 형태가 1 들어가면 쟤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ax 더하기 b라고 잡았겠죠. 여기까지 찾으시면 문제 진짜 다 푼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다시 이거를 한 번 더 가는 거야. 그러면 a 가로에 2x의 제곱 더하기 b다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얘가 3에다가 fx ax 더하기가 b 달아주고 플러스 6 이렇게 잡아줘야지. 이 두 개를 같다라고 잡을 거야. 자 그럼 위에 거 한번 다시 써볼게. 2ax의 제곱 더하기가 b가 전개하면 2ax의 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얘가 3a의 x 더하기 3b 더하기 6까지 전개를 쭉 하시면 얘가 제로라는 걸 얻어내고요. 요거랑 요게 같다는 걸 통해서 b라는 결과가 마3인 걸 확인하죠. 그러면 여기다 마3을 집어넣는 순간 a는 얼마가 되죠? 2가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fx라고 하는 정보는 2x-3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죠. 이거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랑 유사한 걸 하나 풀었어요. 휘문고에서.
굉장히 유사한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이제 기억번부터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자, 기억번. fx를 뭘로 나눠라? x로 나눠보래요. 그럼 얘를 x로 나눈다는 것은 2가 몫일 거고 나머지가 마3이겠죠. 2x-3을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니까 나머지가 -3이다. 오케이. 요 그대로 사용한 거죠? 주어를 x로 바꿔준 거니까. 이해돼? 두 번째, 니은번.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2다? 그렇죠. 니은번도 맞죠? 2잖아요. 마지막 fx의 세제곱을 그려보세요. fx의 세제곱을 뭘로 나눠라? 문제에서 x-2로 나눠라.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다. 그럼 여기에 2를 집어넣으니까 f2의 세제곱이 세모가 되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지. 그럼 f2는 얼마야? 1이 되니까 얘가 1의 3승이 되면서 이 나머지가 1이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디귿번은 어떻다?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냥 끝났네. 그러니까 한글식은 모든 실수라는 말이 나왔고 뭐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차수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보통 이렇게 ax n승 더하기로 많이 쓰셔서 최고차 비교하시면 차수하고 최고차 개수가 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투에 해당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수학 2라고 하는 형태의 미분법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능을 간접 출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직접 출제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정리를 직접 못 내요, 문제를. 수능에서요? 예. 고1 과정은 원래 내지 않아요. 수1부터 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1을 풀다 보면 수1을 배우기 이전 상태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방정식, 근과계수 관계, 뭐 판별식 쓰는 거 이런 거 다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간접 출제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건 좀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고, 자 뒤로 좀 넘길까요? 인수분해 쪽으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들이랑 몇 가지 얘기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219번 때까지만 가죠. 219번 때까지만. 자, 65쪽에 보시면 쓰는 공간이 아마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간단하게 5개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좀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번 수업 때까지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울고 먹어 봅시다. 인수분해 여러분이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세요. 인수분해를 왜 잘 알 수밖에 없냐면 중등과정 때부터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딱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의 발전적인 수단들을 여러분이 도입을 안 해서 제가 좀 포인트를 좀 달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인수분해 여러분이 고등과정에서 방점을 두고 좀 보셔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는다. 요거 하나 좀 적어두시고, 공통인수로 묶는다는 건 뭐 워낙 많이 했었을 거니까 요거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뭐 있죠? 조립제법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조립제법 3차나 4차 이상의 경우는 조립제법을 많이 쓰고요.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치환하는 거 있었고요. 물론 치환하고의 유사한 형태들이 또 뭐가 있냐면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죠. 치환 다음에 내림차순 정렬에 관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대칭식 또는 뭐 순환식이라고 표현하는 형태들이 있고요. 오늘은 아마 한 요 정도까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 나머지 부분을 가고요. 하면 금방금방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참고로 지금 월급반 진도가 딱 인수분해까지 끝내놨어요.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은 목요일날 수업하면 진도가 딱 맞거든요. 수업 시수도 딱 그게 맞는 거고 월급반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거의 진도를 맞춰놨어요. 내용 설명은 좀 다르게 했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 요소를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좀 특이한 거 위주로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194번을 한번 잠깐 봐볼까요? 194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194번입니다. 자 이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조립제법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문제를 봤더니 2x의 4제곱 마이너스 가 7x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여기 7x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것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니까 3, 4차, 4차 이상의 경우들은 우리는 주로 조립제법을 많이 쓰자. 그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다고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알파를 대입했을 때 x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이 주어진 이 수식이 뭐가 나와야 돼? 는 제로가 나오는 것이라 우리는 알파를 찾아야지. 어떻게 찾았지? x는 그 알파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찾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네. 그것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 기준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일일이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대부분의 애들이 이 분모를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 2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니까 니네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 앞에가 2가 있어. 에이 그래도 뭐 선생님 여기 3이 있으니까 3의 합수 뭐 있죠? 1, 3 있죠. 그죠? 그럼 얘가 1이나 마이너스 1, 3이나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될걸요? 여기 1 한번 대입해볼래? 0이 되니? 0이 안 되니? 1 한번 대입해봐. 돼요. 되죠? 네. 그래서 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떨어집니다.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런 계산들을 많이 보셨어요. 그럼 요거를 쓸 때요. 저는 한번 꼭 이렇게 써드리기를 좀 권해드리는데 오른쪽에다 따로 이 식을 한번 쓰세요. 자 이제 여기다 또 뭐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되면서 또 제로가 되네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또 역시 마이너스. 문제는 거기가 객관식이니까 여러분 거기에 밑에 보기를 참조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 아무튼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얘가 7이 되고 얘가 7이 되고 얘가 3이 되어서 마3이 되고 얘가 제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한 번 더 써볼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7x 더하기 3은 이건 뭐 그냥 우리가 공식처럼 그냥 많이 했던 거니까 이렇게 걸면 둘 다 마이너스 걸리면 될 거 아니니? 그렇다면 이 수식은 일단 1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에 대해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 식이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걸 수 있다고. 그렇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것이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3도 있고 2분의 1도 있었던 거예요. 그제? 2분의 1도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정수를 해봤는데도 안 되시면 이 최고차의 개수가 2였던 놈의 2분의 얼마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말은 쉽겠죠? 잘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이게. 은근히.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그러면 자 인수가 아닌 거 찾아봐라. 정답 몇 번? 3번 끝. 됐죠? 이제 자신감 충만해졌죠? 오른쪽 봐봐. 오른쪽 보시게 되면 196번의 개포고등학교 문제인데 3번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이 196번에 3번만 풀어. 1, 2번은 어차피 안 풀 거고 3번만 풀어서 요 개념이 맞는지 적용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다 되신 분들은 196쪽에 3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96번에 3번을 한번 풀어주세요. 196번에 3번. 3번이요. 예, 3번만. 1, 2번은 나중에 가고 3번만 한번 풀어주세요. 에어컨을 틀었어? 후. 저요. 네? 일단은 에어컨을 틀 거면 옷을 벗어. 알겠어? 전에 있던 학원에서는 어떤 애가 패딩을 입었어. 근데 에어컨을 틀어달래. 진짜. 진짜 너 씨. 이렇게 얘기했지. 다른 애들은 막 추워하는 애들도 있고 더워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름에 뭐가 우선이야? 더운 사람 기준 아니에요? 여름엔 더운 사람 기준. 여름엔 더운 사람. 지금 아직 여름이 아니거든. 네. 근데 아직은 여름이 되면 당연히 더운 날씨를 기준으로 하겠지. 그럼 추운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 옷을 입으라 그래. 네. 벗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벗어도 더우면.
벗어서 넣으면 2개를 다 벗어요. 그거 다 말름이에요. 오케이. 신고당이에요. 네, 오케이. 아, 한 개만 벗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이거 아, 근데 인문에서 좋은 응? 기능성이라고 하는 아, 기능성이에요? 맞아요. 기능성이니까 벗는 게 좋아요. 좋아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딱 봐도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안 되는 사람들이 걔네들 쓰고 답장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 되신 분들은. 그만 쓰고 맞아. 옛날에 엄청 힘들었어요. 나 그냥 수고처럼 지금 한국이나 너무 예민해. 아니 선생님 어디 개쁘고 제가 얘기하는데 요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서 문제가 약간 좀 수식이 좀 더러운 데가 개포고, 그 다음에 경기고, 그 다음에 저기 건너편에 저쪽 강서 쪽에 있는 데가 강서고. 근데 강서고 문제 풀면 아직 거의 토 나올걸. 여기 개포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강수가 별로 어렵진 않던데. 가서 어렵지 않아? 오케이. 오늘은 강서고 문제를 하나 받아가. 진짜요? 네, 진짜로 그냥 풀어봐봐. 무조건 다음도 아닐까? 강서구가 아마 한 해에 서울대는 10몇 명씩 보내거든요. 강서에 있잖아요. 네? 강서에 있는 거 아니야? 강서구. 목동 끝자락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강서구인데, 거기가 수학을 정말 어렵긴 해요. 그래서 거기가 좀 수학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인 점수들이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목동 쪽에서 유명한 학교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사고 중에 하나 이제 한가람고. 한가람고도 숫자를 조금 약간 그지같이 내거든요. 근데 강서구는 더 그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짜증을 내죠. 저기 일산 쪽에도 하나 있어요. 자, 학교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위치는 저쪽 식사동 쪽인데, 아, 거기 학교가 진짜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문제가 그런 거예요. 전교생이 한 500명 있으면 한 2명 풀어요. 만점자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게끔 문제를 출제를 해요. 절대 나올 수 없고. 근데 그런 학교들이 이제 나중에 서울대를 보낸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의도성을 갖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학교 몇 군데 있잖아요. 서울의 유명한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 고등학교를 다시 가라면 저는 다시 그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하나고등학교. 쌤 하나고 나왔어요? 아니, 가고 싶다고. 다시 가면. 호. 아니, 저는 그런 거 놀랬어요. 1인 1학기, 1인 1체육 이런 거. 저 이름이 이렇게. 아, 그거 모르세요? 이런 친구 뭐야? 그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내고 나면 악기 하나는 무조건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프로까지는 아니어도 악기 하나 정통적으로 배우고 나오고, 체육 활동, 그러니까 이제 축구든 농구든 뭐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문 코치들이 붙어서 그걸 해준대요. 사립초 나와도 그건 무조건 해요. 아, 물론 그렇겠지만 사립초는 초등학교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하니까. 안 해보는데. 아, 인천에 포스코고라고 아세요? 포스코인데. 인천 포스코고. 네. 원래 저기 포항에 있었던 건데 하나를 더 낸 거죠. 인천 포스코고가 저쪽 그 송도 쪽에 있거든요. 송도 신도시 그쪽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도 꽤 공부를 많이 잘 하는데, 거기가 토요일마다 애들이 학교를 가요. 왜 가는 줄 아세요? 악기 배우러. 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것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어요. 뭐 색소폰 같은 거나 트럼펫이나 이런 거를 토요일마다 불러서 그 동아리 활동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소서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름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좀 뭐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때까지 하나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하나고 보내고 싶어요. 하나고. 하나은행에서 만든 게 하나고예요.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들은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퍼센테이지 안에만 잘 들어가면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경쟁이 치열하고요. 일반 모집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전북에 있는 상산고도 있죠. 전주에 있는 상산고도 많이 가요. 제 제자들 중에도 상산고가 좀 있는데 좀 특이해요 애들이. 왜 특이하냐면 상산고를 가시면 정석을 그냥 나눠준대요. 그래서 정석이 널려있어 학교에. 식당에 가도 정석, 어디에도 정석 이렇게 널려있대요. 그럼 뭐가요? 전주에 있는 상산고요. 정석 책이요? 거기 이사장이 그분이거든. 홍성대 씨거든요. 아 그래? 씨. 아 모르세요? 난 그렇게 믿어. 그럼 부러울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예산고라고 하죠. 서산고인가 예산고 둘 중 이름이 헷갈리는데 충남에 있는 서산고 같은데 거기 이사장이 누구냐면 백종원이에요. 아. 백종원. 그래서 거기는 야 진짜 식단 보면 진짜 니네 진짜 깜짝 놀래. 급식에 있어서 최고봉 엄청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진짜 그 학교 다시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급식 먹으러 학교 다니는 건 아니지만 재밌잖아요. 급식 먹으러 다니면. 민재야 재미 없냐? 나는 급식 먹으러 나 급식 진짜 좋아했거든요. 저도 급식 아주머니랑 항상 같이 했어요. 저도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이만큼씩 줘요. 많이 주셨어요. 자, 잡설인 여기까지 하고. 자, 내가 왜 개포고 문제 세 번째 문제를 왜 풀어보라고 했을까? 일반적인 우리가 걔가 1이나 뭐 마이너스 이런 숫자가 아니죠. 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 답만 알려드린다니까. 답은 물론 있겠지만 답만 알려드리면 그 답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2x-1에 3x-1 그리고 얘가 이렇게 끝나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2분의 1과 3분의 1을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첫 번째 시간을 써요. 엉뚱한데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요. 이게 되게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보자마자 1, 2 집어넣는데 안 되면 최고차 대가리가 양수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거의 약수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4분의 1 이런 걸 반드시 집어넣어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리틀법은 이 정도 느낌으로. 최고창의 대가리가 1이 아닌 경우들은 우리가 꼭 이런 경우들도 고려를 해서 풀어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치환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오른쪽에 있었던 197번 내용 잠깐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경기고등학교 문제였는데 요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자, 일단 거기 단어가 실수 XY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쪽에 문제가 두 개여서 두 개를 그냥 다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x 더하기 y 더하기가 3 더하기 얘가 yi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구조가 얼마이냐면 i래요. 그러면 이 xy가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는 복소수 상등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이게 대로고 이 y라고 하는 결과가 얼마였어야 되냐면 1이 됐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i 앞에 1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y가 1이 됐을 거고 이때 이 x는 마이너스 4가 진행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여기까지. x-3인가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 x 더하기 y 더하기 3이죠.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제가 잘못 썼나요? X, Y, I. x, y, i라는 거죠. 오케이. 감사. 요렇게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수식은 이렇게 들어가는군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고 x, y가 얼마죠? 1인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 찾았다 칩시다. 그러면 니네가 여기에서요 뭔가 특별한 요소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잘 봐야 돼. 니네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한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x 곱하기 y가 1이라는 양수값이 됐어요. 두 가지죠.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여도 곱셈하면 1이라고 하는 양수값이 나와요. 두 번째 x가 음수가 되어 y도 음수가 되어 곱하면 양수가 돼요. 그런데 두 개를 덧셈하는 과정에서 뿔뿔을 더하면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이건 모순이죠. 그럼 요거는 어때요? 성립을 하죠.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식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의도, x도 음수고 y도 음수다라고 하는 부호를 읽어내셔야 돼요. 이거 한 번만 체킹해봐봐요. 쌤, 이걸 왜 체킹하는데요? 루트 때문에 그래요. 루트 때문에.
자, 팁을 하나 드리고 가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팁을 하나 드리고 가면 뭐였냐면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인 상태에서 루트의 A 곱하기 루트의 B다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용법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미는 없지만 보통 이게 등호가 들어가더라도요. 0, 0, 0은 마이너스의 의미를 부각시키지 못하지만 등호는 성립하니까 등호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A가 양수가 되고 B가 음수가 됐을 때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즉 나눗셈의 구조에서는 이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얘가 마이너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해달라는 뜻인데 참고로 여기서 분자가 0이어도 돼서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루트는 여러분이 그동안 알던 방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것들만 문제가 됐던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 1번을 먼저 보자. 자, 그 1번이 뭐니? 루트에 x분의 y 더하기 루트에 y분의 x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루트가 있어서 계산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뭐 하죠? 얘를 제곱을 해준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워요. 값에는 변함이 없도록. 근데 이제 잘 봐야 된다 그랬어. 뭘 잘 봐야 돼? 쌤, x 음수, y 음수면 이거 양수네요? 네, 루트 안에 있는 형태가 양수네요? 그럼 뭐야? 네 마음대로 해 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 안에 거를 제곱을 할 때 양수에 대한 제곱은 상관없이 그냥 가시면 되죠. x분의 y 곱해서 2배 맨 마지막 거의 제곱 이렇게. 다시 한 번만요. 제곱하면 앞에 거의 제곱하면 요거요.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딱 2만 남고요. 요거에 제곱하면 얘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산의 결과는 뭐야? 이거의 문자만 정리하면 되겠죠. xy분의 y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이것만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이 계산에 따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가 2xy가 되다 보니까 이게 7인 거죠. 네? 저기 7이야. 쌤 그러면 여기가 7이에요. xy가 1이니까 여기가 7이죠. 7 더하기 2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9니까 3으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1번의 정답은 그냥 3인 건데요. 요 팁은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시간 목요일날 수업할 때 어차피 이것도 연결되니까. 아니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나오는 저 마이너스가 합쳐질 수 있는 거 루트하고 루트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는 조건을 보니까 양수야?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조금씩 여러분이 불편해서 이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두 번째입니다. 치환 중에서 보기차식.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끝나거든요. 소개할게요.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의 해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개할게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 원래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치환 후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치환 후에 인수분해 진행하시면 돼요. 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근데 만약에 치환 후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게 중요한데 얘를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바꿔요. 반드시. 이거 연습하는 게 목적이야. 아래쪽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자, 그럼 가. 거기 나와있던 두 번째 문제로 갈 거야.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봐. x의 4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차수가 다 짝수차니까 우리가 보기차식.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x의 제곱을 제가 라지 a, y의 제곱을 라지 b라고 치환을 했더니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가 7ab 더하기 얘가 b의 제곱으로 바뀌는데 어라? 인수분해가 돼야 한대?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정수 단위 인수분해가 안 돼. 불편한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가야지. 어떻게 하는지 봐.
꾸겨 넣을 거야. 자, 일부러 표현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꾸겨 넣겠다고. 쌤, 꾸겨 넣는다는 게 뭡니까? 이 최초에 있었던 x 상하승을 여기다 꾸겨 넣으면 이게 x의 제곱이야. 그럼 어차피 제곱하면 x 4제곱 나올 거니까. 되셨어? y의 4제곱도 꾸겨 넣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얘를 꾸겨 넣을 때 이 y제곱의 제곱이 이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게 플러스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이기도 하단 말이야. 아니 왜냐면 플러스 y제곱의 제곱도 y 4제곱이 나오지만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도 y의 4제곱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전개를 제곱하셔서 등호를 맞게끔 가주는데 제곱하면 x의 4제곱 제곱하면 x의 4제곱 얘가 플러스 2x제곱 y제곱이 나와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플러스 얘가 2x의 제곱에 y제곱이 나온다고. 그럼 이거를 만들려면 우리는 뭐 빼줘야 돼? 이거 갖다 빼줘야 돼. 이거를 플러스를 선택하는 순간 이거를 갖다 붙여야 식이 등호가 성립을 해. 자, 이번에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y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랑 똑같아지려면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y제곱을 붙였어야 돼. 어떻게 되냐면 이 숫자는 뒤에 거는 가급적 이 숫자가 완전 제곱수이면서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얘는 완전 제곱수가 아니라서 좀 불편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위쪽에 해당되는 얘를 선택을 하는 거지. 요걸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xy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원했던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바뀔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주는 거죠. 대신 전제되어 있는 게 뭐야? 내림차 순으로 좀 정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것만 한 번만 예쁘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고요. 이거를 변형하는 문제들이 진짜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 안 됐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제곱만의 제곱수. 그래서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 한번 써보고 마이너스일 때 한번 써봐서 완전 제곱수가 되는 순간 그걸 답으로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만 여러분께 시켜볼까요? 204번입니다. 204번. 서초고등학교 204번 문제 하나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다 정리가 되면 저는 여러분의 시험을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8문제짜리요? 네네네. 좋아요. 204번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패턴은 똑같습니다. 아, 잠시 대기하시오. 대기하시오. 이게 많아. 조금 늦죠. 저게 조금 시간적으로 세이빙이 많이 되셔야 돼서 거기 보시면 기출문제 편집한 내용 중에 보면 이 보기차식이 진짜 많아요.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혹시 완료가 잘 안 되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뭐 정석이든 뭐든 있으면 이것만 찾아봐봐. 이거는 단독 챕터가 딱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유형이 너무 뻔하단 말이야. 치환 후에 인수분해 돼? 오케이, 그대로 가. 치환 후에 인수분해 안 돼? 이거 꾸겨 넣어. 최고차하고 최저차를 꾸겨 넣은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수가 되도록 할 때 가운데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가시면 생각보다 쉽게 여러분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되시는 분들 꼭 이거 연습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자꾸 나한테 요청하세요. 선생님 이거 솔직히 잘 안 되는데 저랑 여러분 사이에는 벽이 있으면 안 돼요. 쪽팔리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는 학생들이 물론 이제 똑같은 거를 한 10몇 번 제가 똑같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러면 화를 내겠지. 10몇 번이니까. 근데 이제 뭐 한두 번 해서 처음 했을 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인정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좀 접근력이 아직은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천천히 설명하니까
내가 이거 문제 풀어달라고 해서 화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보자고요. 자, 204번 마지막 하나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어 있죠? x의 4제곱 더하기가 3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더하기 y의 4제곱이야. 네, 경험상 해보면 인수분해 해서 했을 때가 안 돼요. 치환했을 때가. 그래서 얘를 꾸겨 넣을 거야. 저는 일단 모양을 잡습니다. 모양을 잡을게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한 키에 끝낼게. 4y죠. 4y 제곱 감사. 자, 꾸겨 넣을게. x의 제곱 꾸겨 넣고 y의 제곱에 2배 걸어서 꾸겨 넣을 때 일단 플러스 선택. 그럼 얘가 가운데에서 곱셈하는 과정에 4x 제곱 y 제곱이 발생하니까 이게 되려면 x 제곱 y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들어가면 끝나죠. 그러면 제곱만의 제곱을 이번에 한 번에 합차. 한 번은 뺄셈. 순서 바꿀게. 그럼 거기 여러분들 그 계산 미지수인가요? 미지수하고 처리해서 보시면 충분히 계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오늘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는 우리 교재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219번까지 그냥 갈 겁니다. 219번까지. 그래서 교재 관련 과제는 219번까지. 물론 심화 문제는 제외하죠. 심화 문제 제외하시고 미리 풀 수 있으면 푸세요. 왜냐면 제가 3월달부터 진행을 할 때 이 심화 문제는 실은 제가 28개 학교 기출을 미리 풀렸었어요. 3월달, 5월달 초까지 4월 말까지 딱 2달 동안에 28개 학교 중에서 한 22개 정도를 거의 다 풀었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겹치는 부분이 다 여기 있는 거라서 가급적이면 미리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그럼 겁니다. 그것도 겹치는 거 있어요? 어디야? 그 28개 학교 풀기 전에 또 네. 그 수상수와 나갔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겹치는 게 있어요. 아, 그 첫 문제 중에 겹친 것도 많아요? 아니 그거랑 겹쳐지는 건 많이는 없고요. 유형이 겹치는 건 되게 많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테스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그레이드 1하고 그레이드 2를 같이 집어넣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레이드 1, 2를 보시는데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레이드 2를 보실 분들은 그냥 그레이드 2를 보세요. 문제 대신 이제 답지가 일부러 넣어놨기 때문에 답지를 보고 선택하지는 마시고요.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1, 2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자, 그냥 지금 보실 때 제가 지나가면서 이름을 쓴 것에다가 표시할게요. 그레이드 1에다가 이름을 썼으면 저는 그냥 그레이드 1을 푼 걸로 이해할게요. 이해되셨죠? 그레이드 2에다가 이름 써놓으면 그걸로 푼 걸로 이해를 할게요. 그 경우로 제가 오늘 그 어머님들한테 이제 메시지가 나갈 때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알겠죠? 네. 편하시게 선택을 하시면 쌤 됩니다. 그레이드 1, 2 뭐 받는지도 엄마한테 가요? 아니야. 굳이 그럴 의미는 없어서. 어머니들 보이기 한 게 목적이 아니라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을 풀어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시간은 이거는 10분 정도로만 드릴게요. 그냥 교과서로 넘어갈 거라서 10분 이걸로 잡을게요. 이름 쓰신 쪽으로 갈게요. 그래도 1일지 2일지. 다 그레이드 1이네? 오케이. 손 조금 비었는데 봐봐. 쌤이 밴드가 없어서